매일 아침 당신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주식 계좌를 확인하며 붉게 타오르는 수익률이 주는 달콤하고 안락한 기분에 조용히 취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가 계속해서 오르는 동안 시장의 바닥을 지탱하던 거래량은 마치 봄날의 살얼음처럼 위태롭게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감지했습니까? 모두가 장밋빛 미래와 영원한 상승을 외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2026년의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월가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기업들의 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려줄 것이라며 지금의 상승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 보이고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튼튼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자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거대한 하락장은 대중들이 이번만은 다르다고 확신하며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소리 없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5년에 반복되었던 급락의 패턴들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순식간에 무너졌을 때 성장주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주저앉았는지 당신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세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시장이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던 그 순간은 정책 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인 인공지능 분야조차 경쟁자의 등장이라는 작은 균열에 전체 지수가 휘청거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충격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로 잠시 숨어들었을 뿐이며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상승장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대다수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뒤로 물러나 만약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2026년 시장을 순식간에 차가운 겨울로 돌변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트리거는 바로 기업들의 창고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연준이 내놓은 보고서 구석에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마트에서 샀던 물건들은 관세 폭탄을 맞지 않은 옛날 가격표가 붙은 재고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56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물량을 미리 쟁여두었던 덕분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잠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거대한 재고 방파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시점이 정확히 올해 1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텅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 항구로 들어오는 새로운 물건들은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온몸으로 맞은 비싼 제품들입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표를 바꿔 달기 시작할 때 잠잠했던 물가는 다시 한번 무섭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물가 지표가 다시 튀어오른다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연준 의장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은 올해 금리가 시원하게 내려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부활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핵심 연료가 사라지는 순간 지금처럼 높게 형성된 주가 수익 비율은 허공에서 지탱할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만이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복도 위를 서성이고 있는 유일한 유령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금리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바뀐다는 것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방정식에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공격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기억한다면 이번 교체기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1월에 공개될 차기 의장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시장은 환호보다는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이 시기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지 확인하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연준이 리더십 교체로 어수선한 사이 정부는 예산안 합의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안고 1월 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1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까지 의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서비스가 멈추는 셧다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셧다운은 늘 있는 정치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 필수적인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칠흑 같은 밤길을 고속으로 질주하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꺼지는 상황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연준조차 데이터를 보지 못한 채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지표 발표 지연으로 인해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데이터의 공백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공포를 낳으며 공포는 결국 투매를 부르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1월 말은 셧다운 공포와 금리 결정이 겹치는 시기이므로 당신은 현금 비중을 조절하며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와 연준의 거시적인 이슈 뒤에는 특정 섹터의 운명을 결정지을 조용한 만료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에너지 효율 관련 세금 할인 쿠폰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종료됩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주어지던 정부의 달콤한 세금 혜택이 6월 30일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데드라인은 소비자들이 혜택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물건을 사게 만드는 강력한 수요의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 차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불꽃이며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매출 절벽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작년 테슬라가 겪었던 잔혹한 주가 흐름이 바로 이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세제 혜택 종료 직전 49만 대라는 역대급 판매 기록을 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야 했지만 스마트머니는 그 숫자가 미래의 매출을 미리 당겨 쓴 결과임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확정된 실적의 환호성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올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똑같은 패턴의 함정이 당신의 계좌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뉴스에서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단어가 쏟아질 때가 매수 시점이 아니라 탈출해야 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의 위기를 넘어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무역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곳을 보십시오. 작년 4월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관세 이슈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올해 11월 9일까지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의 문서에는 이 날짜가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이라고 명확하게 박제되어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는 유예되었던 관세 폭탄이 다시 기업들의 마진을 무자비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시장은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정해진 날짜의 공포에 더 민감합니다. 여기서 상황을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진짜 변수는 바로 캘린더에 적힌 선거 일정입니다. 관세 만료일보다 딱 일주일 앞선 11월 3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선거와 관세 만료일이 겹친다는 것은 경제 문제가 정치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질됨을 의미합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하듯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널뛰는 고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11월이 다가올수록 뉴스의 헤드라인에 따라 당신의 계좌가 요동치는 현기증 나는 경험을 미리 마음속으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정치적 소음 너머에는 뉴스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기업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부채 만기라는 시한 폭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제로 금리 시절에 기업들이 싼 이자로 빌렸었던 막대한 돈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문제는 과거에 거의 공짜로 빌렸던 돈을 이제는 훨씬 비싼 이자를 주고 다시 빌려야 하는 고금리 환경입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거대 우량 기업들은 이 파도를 쉽게 넘겠지만 기초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 상태가 부실한 좀비 기업들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부도 소식이 뉴스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연쇄적인 비명소리는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 붕괴는 아니더라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시장이 우량주의 가격까지 덩달아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뇌관인 인공지능 분야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거대 기술주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단 하나의 테마로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월가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도이치뱅크의 설문조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 붕괴를 올해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실패한다는 뜻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현실보다 너무 앞서 있다는 경고입니다.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즉각적으로 찍히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망하게 됩니다. 주가는 꿈을 먹고 자라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처벌받는 것도 주식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의 악몽을 소환하며 거품이 터졌다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기업들은 그때와 달리 실체가 있는 돈을 벌고 있지만 심리적인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현실적인 숫자로 검증받는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지며 진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무늬만 흉내낸 기업의 운명이 잔인하게 갈립니다. 당신은 이 모든 혼란스러운 시나리오가 상승장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거대한 상승의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7가지 함정들은 언제든 당신의 발목을 잡아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미리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이 됩니다. 작년 24%의 급락장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해 도망쳤던 사람들은 이후 찾아온 반등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떠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매수 버튼을 눌렀던 소수의 승리자들은 연말에 큰 수익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가올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한 3가지 절대 원칙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장이 흔들릴 때 그것이 일시적인 비바람인지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는 구조적 결함인지 간파하는 것입니다. 작년 4월의 급락은 관세라는 정책적 충격이었을 뿐 기업들이 돈을 버는 근본적인 능력이 훼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재가 터졌을 때 스스로에게 이 사건 때문에 기업이 앞으로 영원히 돈을 못 벌게 되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험한 날씨에 불과하므로 겁을 먹고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합니다. 하지만 좀비 기업의 파산이나 인공지능 수익 모델의 붕괴처럼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는 신호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남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를 백화점의 박앤세일 기간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역발상입니다. 1년 내내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중간 푹 꺼지는 공포의 구간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회사는 멀쩡한데 시장의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덩달아 가격표가 싸졌다면 그것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쇼핑할 시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잡으려면 평소에 전 재산을 주식에 넣지 말고 현금이라는 총알을 남겨둬야 합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바닥에 던진 우량한 주식들을 헐값에 주워 담는 사람만이 결국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복잡한 뉴스 대신 시장의 진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3가지만 체크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릴 때 단순히 환호하지 말고 왜 내리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경기가 튼튼한데 물가가 잡혀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을 춤추게 만드는 최고의 축제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내리는 금리 인하는 폭락을 예고하는 경고장입니다. 금리 인하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축하 파티인지 아니면 급박한 응급수술인지 구분하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의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던 신용 스프레드가 갑자기 발작하듯 벌어지는 현상은 은행들이 시장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울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공습 경보 사이렌과 같습니다. 마지막 확인 지표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돈을 쓴 만큼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미래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다는 화려한 발표보다 그래서 당장 얼마를 남겼는데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댐 무너지듯 쏟아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지표가 동시에 붉은색 경고등을 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표들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면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이나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편안하게 상승장의 파도를 즐기시면 됩니다. 투자의 전설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듯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큰 돈은 그 불확실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는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자산이 비싸진 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한 인플레이션과 관세, 그리고 연준의 변화 같은 이야기들이 당장은 거대한 괴물처럼 무섭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남들은 없는 나침반을 당신 혼자 손에 쥐는 것입니다.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허둥지둥할 때 당신은 차분하게 이것이 기회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현금을 지키는 용기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준비에서 나옵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경제 전쟁터에서 경제 사냥꾼인 제가 당신을 대신해 가장 앞줄에서 망원경을 들고 경계를 서겠습니다. 밤을 새워 쏟아지는 리포트들을 분석하고 팩트를 체크해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궁금한 종목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사냥꾼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진짜 정보와 소음을 걸러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하고 다음 브리핑을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거친 파도를 타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의 섬에 함께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당신은 습관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확인하며 시장의 공포지수를 체크하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달력의 1월 30일 정부 셧다운 데드라인과 5월 15일 연준 의장 임기 만료일을 빨간색 펜으로 크게 표시해 두십시오. 그리고 주가가 이유 없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매도하는 대중들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을 지금부터 확보하십시오. 공포는 무지에서 나오지만 확신은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당신의 투자 철학으로 깊이 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같은 구체적인 기업 리스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경제 사냥꾼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가장 밝은 등불을 들고 가장 앞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당신의 계좌는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